메리 셀레스트의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다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던 걸까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아직도 정답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배가 처음부터 불운한 운명이었던 걸까요? 배가 대서양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그 불가사의한 날, 1872년 12월 4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배의 비애는 훨씬 전 똑같이 불행한 상황으로 가득 찬 다른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배가 처음부터 메리 셀레스트라고 불린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아마존이라고 불렸죠. 1861년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이 배의 길이는 약 30m, 폭은 약 8m였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크거나 가장 훌륭한 배는 아니었지만 이 배가 주인을 찾는데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적당한 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1861년 5월 18일 첫 항해로부터 이미 아마존은 저주받은 배일 가능성이 있다는 나쁜 평판을 받기 시작했죠. 이 배는 어업댐을 통과하면서 선체에 심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수리를 위해 조선소에 정박했을 때 조선소에서 불이 나 거의 다 타버릴 뻔했죠. 그러나 아마존은 고스란히 그대로였고 계속해서 상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배의 많은 주인들은 파산하게 되고 다들 빚을 갚기 위해 배를 팔게 되죠. 배의 첫 선장 또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마존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첫 번째 여정 동안 다른 선박과 충돌해 그 배를 영국 해협 바닥으로 가라앉혀 버렸고요. 그 후 이 불운한 배는 캐나다로 돌아오는 길에 좌초되었습니다. 배는 그곳에 버려졌고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죠. 하지만 아마존은 다시 미국인 선원에게 팔렸습니다. 배는 완전히 개조되었고 메리 셀레스트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주인에서 저주인을 전전했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이 배를 맡은 새 선장은 벤자민 스푸너 브릭스였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브릭스는 훌륭한 선장이자 선원들의 리더였답니다. 항상 선원들을 직접 뽑았고 자신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배려했다고 하네요. 다만 감히 규율을 위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꽤 가혹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최고의 선원을 모았고 이 7명의 남자들은 선장, 선장의 가족과 함께 뉴욕에서 이탈리아 제노바까지 운명의 대서양 횡단 여행을 떠났습니다. 1872년 11월 7일의 일입니다. 배에는 10명과 함께 변성 알코올 1700통이 실려 있었어요. 이 공업용 액체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으면 불이 붙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브릭스 선장은 신중한 사람이었죠. 사실 이 여행은 이틀 전인 11월 5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브릭스는 가벼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 수톤에 가연성 화물을 실었지만 선장은 그 위험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까지도 밝혀내지 못한 어떤 이유로 메리 셀레스트는 제노바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행 중 어느 순간 끔찍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하지만 이 점이 정말 이상합니다. 1872년 12월 4일 포르투갈 해안에서 약 640k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배 캐나다 쌍도떼 범선인 다이 그라시아의 선원들은 배 한 척이 괴상하게 항해를 하며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선장이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죠. 다이 그라시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분명해진 건 갑판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배를 세우고 조사를 위해 몇 명의 부하를 보냈죠.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아마도 배를 버려야 했나 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모든 소지품과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귀중한 화물도 그대로였고 어떤 몸부림이나 문제의 흔적도 없었죠. 마치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없어진 것은 구명보트와 밧줄, 배의 서류, 선장의 항해 장비뿐이었습니다. 브릭스 선장은 일기를 아주 상세하고 철저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일기의 날짜는 11월 25일이었습니다. 악천후를 언급했지만 더 특별한 건 없었어요. 메리 셀레스트에서 브릭스와 그의 아내와 딸, 그리고 선원들을 그렇게 서둘러 떠나도록 강요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의 좌표는 해안에서 약 1300km 떨어진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배가 지난 9일 동안 사람도 태우지 않은 채 목적 없이 640km를 떠내려 왔다는 걸까요? 도대체 메리 셀레스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원이나 승객들한테 말이죠. 다이 그라시아의 선원들은 곧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식 이론에 따르면 다이 그라시아의 선원들은 메리 셀레스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고 버려진 배를 발견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고 구조 보상금을 받기 위해 배를 해안으로 끌고 왔다는 거죠. 말이 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도난 신고된 지갑을 발견했다면 경찰이 저를 제일 먼저 신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철저한 조사 후 그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이 그라시아의 선원들은 메리 셀레스트를 구출한 대가로 보상금 전액을 받진 못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비난은 받지 않게 되었죠. 그 이후 수사관들에겐 이론들만 남겨졌는데요. 모두 어떤 사실이 다른 이론과 모순되어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원들이 배를 왜 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 폭풍우겠죠? 특히 브릭스 선장이 마지막 일기에서 악천후를 언급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몇몇 다른 사실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지적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메리 셀레스트의 펌프는 분명히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었고 이 나쁜 날씨가 몰려왔을 때 어떤 종류의 유지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선장은 배가 폭풍우를 견뎌내지 못할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부서진 펌프로는 물이 쉽게 범람할 수 있을 테니까요. 유일한 문제는 당시 그 지역에 폭풍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메리 셀레스트호가 발견되었을 때 가장 낮은 부분이 수면 아래 약 1m였지만 그 정도 크기의 배에겐 그다지 심각할 게 아니었습니다. 배 안에 모든 것이 말라 있었고 손상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만약 날씨가 나빴다면 그들이 약간의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펌프가 있는 폭풍우를 견뎌내기 훨씬 나은 배를 조그마한 구명보트와 정말로 바꿔 탔을까요? 브릭스 선장은 그보다는 똑똑하죠. 한 이론은 해적들이 그 배를 공격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인 소지품, 음식, 귀중한 화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이론은 성립되지 않죠. 말할 것도 없이 메리 셀레스트가 타고 있던 행로는 영국 해군의 경호가 삼엄했던 구역이었습니다. 단지 작은 쌍돛대 범선을 공격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을 항해할 해적이 있을까요? 선원들이 선장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면 브릭스는 꽤 규율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배에서 발견하지 못한 건 선원 2명의 소지품 뿐이었어요. 어떤 끔찍한 장면이 있었던 걸까요? 모두를 데리고 물건을 챙겨 구명정에 뛰어올라 붙잡히지 않으려 도망쳤던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증거도 거의 없습니다. 우선 남자 2명이 6명을 상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배를 검사할 때 투쟁이나 싸움의 흔적도 없었고요. 게다가 마지막 추가 조사를 해보니 그 둘은 독일 선원이었는데 이전 여행에서 소가 소지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거죠. 최종적이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론은 배에서 발견된 텅 빈 9개의 알코올통에 대한 겁니다. 이 9통만이 전체 1701개 중 알코올 운반에 적합하지 않은 통이었죠.
이 통들은 일종의 다공성 목재로 만들어져서 알코올의 증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통이 비어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하지만 실종된 사람들은요? 아시다시피 알코올이 증발하게 되면 누트론 주변은 정말 위험해집니다.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가연성이 높은 가스가 방출되니까요. 브릭스 선장은 통이 비어있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체가 폭발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배에서 내리라고 명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비상사태는 남겨진 음식과 소지품들이 설명해주죠. 그리고 선장이 모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까지의 모든 것들을 일지에 적어놓을 시간도 없었을 거고요. 그렇다면 아마 모두 구명보트로 달려들었겠죠? 선장은 항해 기구와 배의 서류를 챙겼을 겁니다. 배가 폭발해 구명보트를 타고 계속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없어진 긴 밧줄은 말이죠. 아마도 그 밧줄로 구명정을 메리 셀레스트에 묶고 인화성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가능한 한 오래 기다렸다가 배로 돌아가려고 사용했을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밧줄이 끊어져 10명이 탄 구명보트는 대서양에서 다시는 배로 돌아갈 방법도 없고 음식이나 물도 없는 바다에서 생존할 기회도 거의 없이 표류하게 되어버렸을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 이론조차도 결점이 있습니다. 왜 선체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지 않았던 걸까요? 메리 셀레스트가 발견될 당시 통 9개가 새서 완전히 말라버렸는데도요. 어쩌면 다이 그라시아의 승무원들이 즉시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추측했겠죠. 알코올을 운반하고 있구나. 냄새도 나니까요. 아마 우린 절대 모를 겁니다. 그리고 메리 셀레스트의 이야기는 미스테리로 남겠죠. 여러분은 메리 셀레스트와 그 선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